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8장 기업과 생산기술 2절 생산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요 생산기술, 그게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거예요. 자, 관련된 기초적인 논의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생산 요소와 고려되는 기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비자 이론에서는 뭐 단기, 장기, 짧은 기간, 긴 기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는 단기와 짧은 기간이죠. 장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캘린더 달력 날짜로 해가지고 뭐 1년이니 2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줄 볼게요. 가구를 제조하는 어떤 기업이 있어요. 가구를 생산합니다. 가구를 생산해요. 근데 이 기업이 두 번째 줄 보시면 가구를 생산하려면 먼저 공장을 지어야 할 것이며 공장, 뭐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 공장 부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짓고 나무를 다듬고 색칠하는 데 필요한 기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을 또 고용해야 되고 사람, 나무와 못, 페인트 등의 원자재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생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품, 인풋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공장, 기계, 노동력, 원자재 등 생산 과정에 궁극적으로 투입되는, 이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가구를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인풋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입 요소,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걸 우리는 생산에 필요한 요소다 해서 생산 요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네. 230페이지 볼까요? 자, 인풋이라고 그냥 얘기할 거예요. 인풋들 이렇게요. 아니면 뭐 생산 요소, 네, 팩터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길이의 시간을 고려해서 얘기한다라고 할 때 어떤 생산 요소는 투입량을 쉽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고정 투입 요소랑 가변 투입 요소 이렇게 표현할 건데 고려되는 기간 동안에 늘렸다 줄였다 잘 못하는, 여기 보시면 공장 같은 경우는 늘렸다 줄였다 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기계도 좀 약간 그럴 수 있고요. 원자재나 노동력은 조금 늘렸다 줄였다 약간 신축적으로 조정이 좀 약간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늘렸다 줄였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경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고정 투입 요소, 가변 투입 요소 나와 있는데 고려되는 여섯 번째 줄 보세요. 고려되는 기간 동안에 투입량의 변화가 불가능하면 그게 고정 투입 요소. 반면에 자유롭게 변할 수 있으면 요걸 가변 투입 요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변 투입 요소가 되고요. 얘는 고정 투입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투입 요소. 생산 요소를요 이렇게 가변 투입 요소랑 고정 투입 요소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와 장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건데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생산 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하기 뭐해서 레이버 해서 이걸 노동이라 할게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캐피탈 자본이라 할게요. 여기 말하는 자본은 이제 실물 자본으로서 공장의 설비, 기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다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산 함수해서 원론에서 표현하죠. 그래서 뭔가 Q를 만들어내는데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생산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단기다라고 하면 단기에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해요. 물론 노동이 더 늘렸다 줄였다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자본을 우리가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상정하면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단기, 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때는 둘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단락이 바로 결론입니다. 단기에는 생산량의 변동이 고정 투입 요소와 결합되는 가변 투입 요소의 양을 변화시키는 것만 가능하고요. 장기에는 고정 투입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가변 투입 요소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 투입 요소가 없이 모두 가변 투입 요소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생산 함수 거기에 반영해서 볼게요. 생산 함수. 여러분, 우리가 효용 함수 본 것처럼 생산 함수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과 관련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어떤 상품의 산출량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들의 양과 이 생산 요소들을 결합해서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기술 상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술 상태가 주어졌다고 가정하게 되면 각 생산 요소를 얼마만큼 투입했을 때 상품의 산출량이 얼마만큼 나타나게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 관계라 해서 펑션 이렇게 표현하고요. L이 노동의 투입량을 얘기합니다. K는 자본, 공장과 기계 같은 자본의 서비스 사용량을 얘기해요. 자, 요거는 그래서 다시 노동의 투입량. 자본에 대해서는 저 뒤에 생산 요소 파트에서 다시 볼 겁니다. 얘는 자본의 투입량인데 부품일 수도 있고요. 전자칠판이든 아니면 공장이다 그러면 그 자본재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본재 서비스라고 표현하죠. 자본재 서비스 사용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자재 사용량을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원자재 사용량을 또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R 이렇게 하면 이거는 원자재 사용량. 근데 원자재로 그냥 쓸게요. 엄밀하게는 원자재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렇게 원자재 사용량 이렇게 보긴 합니다. 자, 이 변수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덕션 펑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으로 해서 아웃풋과의 관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31페이지 가볼게요. 이 생산함수는 생산 과정에서 세 가지의 생산 요소 L, K, R 이걸 투입하게 되면 Q만큼의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주어진 어떤 시점에 존재하는 생산 기술의 특징이 잘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 함수와 관련한 펑션인데 기술 수준이 주어져 있어. 그래서 주어진 기술 수준 하에서 수준에서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생산 기술의 어떤 특성, 그게 바로 생산 함수의 형태에 반영되게 됩니다. 자, 이 생산 함수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각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주어졌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이게 이왕이면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에서 낭비가 있는 것들은 관심이 없고 효율적인 결합 관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주어진 생산 요소의 투입량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산출량을 나타내는 그 생산 함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의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다음 단락에 보시면 생산 함수의 독립적인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냐, 종속적인 변수가 산출량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게 모두가 특정 기간에 정의되는 유량 개념이야. 플로우 개념이에요. 유량과 저량의 개념은 우리 저 앞에 저 시장에 대한 수요 얘기할 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그대로 보시고, 자, 우리가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만 있는 걸로 할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X축과 Y축 두 개로밖에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화 시켜가지고요. L과 K만 있고요. 그리고 자본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인풋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자본이라 얘기할게요. 이 노동의 투입량도 그냥 노동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면 Q는 이런 식으로 L과 K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칠판에 그림 그리려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생산 요소를 무수히 많이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n가지로 쭉 해가지고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총 생산과 한계 생산 그리고 평균 생산 볼게요. 자, 토탈 프로덕트, 평균 생산, 에버리지 프로덕트, 그리고 한계 생산, 마지널 프로덕트, 요 개념. 우리 효용함수에서 얘기했던 뭐 한계,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우선 첫 번째 총생산 곡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인풋과 아웃풋과 관련한 총생산과 관련한 그래프를 평면에 표현한 게 총생산 곡선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앞에서 본 생산함수는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결정되면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산출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선 단계는요, K가 고정됐다라고 상정하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단계 생산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K는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Q와의 관계를 칠판에 그림을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걸 그래프에 오른쪽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노동이고 Q 평면에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보통 이제 생산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S라인 형태를 보입니다. 처음에 크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관련해가지고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233페이지 보시면, 자, 이 곡선에서 거기 보니까 여기 변곡점이야. 변곡점.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왼쪽에서는 약간 밑에 X축에 대해서 볼록하고요. 요거는 오목한 형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라인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생산 곡선은요,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니, 노동과 L과 Q와의 관계를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L과 Q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K는 여기 반영이 안 됐어. 반영 안 된다는 것은 고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서 토탈, 총 그런 표현을 집어넣고요. 한계 생산과 평균 생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마지널 프로덕트 그리고 에버리지 프로덕트, 지금 이제 관심사가 노동만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표현을 했고요. 자, 거기 보시면 중간에 식 있습니다. 노동의 투입량의 변화에 대해서 Q가 얼마나 변하냐, 이렇게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 Q가 얼마나 변하냐. 물론 이제 노동이 눈곱만큼 쬐끔 변하는 걸로 얘기할 거고요. 여기 평균 생산은 뭡니까? 그러면 이 Q를 L로 나눠주는 게 바로 평균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우선 한계 생산, 평균 생산 먼저 보면 평균 생산은 원점에서 기울기를 평균 생산이라 그러죠. 요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건 Q를 L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약간 이게 극대점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더 가게 되면 다시 또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평균 생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 평균 생산, 이렇게. 한계 생산 한번 볼까요? 한계 생산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거기 먼저 한계 생산 있죠? 이 가변 투입 요소가 지금 노동 하나만 돼 있는 상태에서요. 첫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묶어둔 채 노동만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산출량이 얼마나 증가하니 요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 8-30 바로 밑에 보시면 자본을 고정시킨 상태입니다. 노동만 변화시키고 있어. 마찬가지로 노동을 고정시켜 놓고 자본을 변화시킨다. 그럼 자본의 한계 생산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거는요, 거기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노동의 투입량 요 L이 거의 리미트 보내서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자본은 또 고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라운드로 해서 표현하죠. 약간 수학적인 기호가 이게 복잡하게 될 때 다양한 그때 맞는 상황에 적합한 기호를 쓰긴 하는데, 우선 이렇게 그냥 변화했다 한 단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제일 커지고요. 여기서는 두 개가 똑같고요. 여기서는 작아지고요.
그래서 모양을 나타내게 되면 여기 변곡점일 때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크고 여기서는 평균과 한계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래프 쉽게 아실 테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가 보시면 평균 생산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원점에서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의 평균 생산은 두 번째 줄에 투입된 노동 한 단위당 산출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타내고요. 산출량 Q를 노동의 투입량 L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점점 여기서 보시면 원점에서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점에서 그 점까지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계 생산은 그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한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보시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평균이 올라가면 한계도 올라가고요. 평균이 내려갈 때 한계도 내려가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건 좀 놀랍지 않지. 여기가 이제 좀 약간 특이하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계 생산은 떨어져. 요 영역 볼까요? 한계 생산은 하락합니다. 하락하지만 자, 그런데 우리 평균 이거는 한계는 물을 추가적으로 욕조에 물을 붓는 거고요. 평균은 전체적인 그 이전 것까지 다 고려하는 거잖아. 근데 뜨거운 물을 붓는데 지금 평균 온도가 40도인데 거기다 물을 100도씩 붓다 90도씩 80도씩 부으면 평균 온도는 떨어진다니까. 왜냐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하락하지만 평균 온도는 당연히 한계가 또 높게 되면 이면 평균 온도는 올라가죠. 그래서 한계 온도가 100도, 90도, 80도 점차 좀 뜨겁지만 좀 차가운 물을 자꾸 붓더라도 평균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평균 생산은 증가한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이렇게 볼게요. MPL이 체감하는 법칙. 아니 이거는요.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노동을 자꾸 증가시키면 노동의 한계 생산, 한계 효용, 체감하는 게 일반적이죠. 특히 J점을 지나가면서부터 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영역. 요 영역에서는 여기잖아.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 영역이 바로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각주 8번에 보시면 약간 좀 더 일반적으로 봐가지고요. 가변 비율의 법칙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36페이지 가보시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은 하나의 경험적인 일반화된 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법칙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은 아니고요. 뭐 다른 것 때문에 한계 생산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계 생산이 체감해야지 뭔가 최적 선택의 균형 그거 나타낼 때 매끄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상정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투입 요소가 하나가 있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3절에 생산 기술, 특히 가변 투입 요소가 2개 있는 경우 한번 해서 우리 무차별 곡선 얘기하는 것처럼 등량 곡선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